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 우리 강동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있는데 안 하나요? 아, 그래요? 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 서비스단의 김택식 단장님 멀리서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네, 박수 크게 쳐주시고요. 그리고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의 장우철 센터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뭐 토론 순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네. 먼저 제가 잠깐 앞에서 그 발제를 했던 분들 이야기를 잠깐 코멘트를 좀 하자면은, 사실 구령 친화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작년에 우리 박광철 교수님하고 양현숙 교수님 두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런 게 있나? 저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빨리 인지를 하고 뭔가 알아보고 그러는데, 정말 이 구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11월 달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런 게 필요한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셔서 굉장히 토론회 때 그리고 그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들이 역할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광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 전북의 고령 친화 산업의 현황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이 전북의 현황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단기 그리고 장기적인 그러한 또 목표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관심이 좀 확 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전라북도가 먹거리, 볼거리, 또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 인구가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인구가 아니고, 뭔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또 이제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받는 분도 많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주체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욕구들을 충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산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기반들은 마련이 돼 있는데, 아까 이문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좀 그들의 어떤 욕구들을 뭔가 세부적으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욕구들을 반영한 그러한 뭔가가 없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들으면서 맞아, 우리 전라북도에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사실 이 데이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국민연금이잖아요. 세분화해가지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이 토론회 하게 된다면, 앞으로 고령 친화 산업의 어떤 세분화된 어떤 방향들, 그리고 그들의 욕구, 그들의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토론회를 한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강동화 의원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네. 네, 강동원입니다. 토론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는 어버이날이었잖아요. 50일에 어버이날에서 이제 그만 복지관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무료 급식, 또 무료 프로그램 개방,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면 그 복지관 같은 데에서 그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도 많이 공모해서 따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또 나이 되게 그 복지관 가는 저기들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건강 관리,
또 취미 활동 여러 가지로 다 학년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는데 참 복지관이 많이 필요로 하구나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복지관이 좀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앞에다 이렇게 뭐 저기를 해갖고 하더라고. 제일 선호하는 거 첫 번째는 카네이션, 두 번째는 해외 여행, 세 번째는 현금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현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 뉴스를 보니까 카네이션은 요즘에 좀 많이 올랐는가 봐요. 카네이션이 난방비 또 인건비 여러 가지로 올라가지고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차라리 용돈 드리는 게 부모한테 훨씬 더 좋겠다는 게 방송 나오던데 지금 사회가 모두 이렇게 현금화되지 않나. 그리고 뭐든지 활동 봉사도 이제 내가 돈을 받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많이 사회는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자리를 좀 아까 7분 의장님께서 7분 이내 끝내라 했으니까 조금 빨리 읽고 중간에는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은 빼먹으면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노인 인구 비율은 2002년도 기준으로 2022년 기준 23.2%입니다. 전국 17개 시 중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고 2019년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인구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시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이에 고령층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적 책임에 대해 강조해 왔고 산업적 측면에도 노인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고령 친화 산업 소유가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복지 증진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조례는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령 친화 산업 관련해서 2006년에 이미 고령 친화 산업 진흥법이라는 법령이 제정되었고 타 시도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에 반해 우리 전북 지역의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은 미비했습니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 친화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전북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었고 지난 2월 13일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어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에는 고령 친화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내용을 명시하여 있고 제4조에는 전라북도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고령 친화 제품의 주 소비자 계층 관련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6조는 고령 친화 사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고 제7조는 고령 친화 사업 관련 연구개발 장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에는 고령 친화 사업에 관한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촉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있고 제9조에는 고령 친화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는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명시하여 있고 제11조에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전라북도 고령 친화 사업 성장 및 안정적인 기반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소비자의 보호, 고령 친화 사업 지원센터 설치,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전라북도 고령 친화 사업이 육성되고 발전하기를 바라며 관련 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고령 친화 사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 4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지사와 행정기관은 고령 친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고령 신화 사업의 실질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 측면의 행정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민간의 경험 및 전문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11조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협력 체계의 구축, 즉 지자체 노인복지 및 산업 관련 부서 그리고 지역 내 기관과 단체 및 민간 기업 등 전 방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령 친화 산업의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 제10조에서는 전라북도 고령 친화산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고령 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령 친화산업 지원센터는 전북지역 노령인구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사업, 기술개발,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공청회 등을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본 조례 7조에서 명시하는 연구개발의 장려와 제8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에 고령 친화사업지원센터가 세워져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익산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산하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성남, 대구, 부산 등의 고령 친화사업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고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주관하여 구축한 고령 친화사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될 고령 소비자 문제 보호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실버 세대의 요금 폭탄, 바가지 휴대전화 개통에 우는 노인들, 보이스피싱 고령층 피해 집중 등 헤드라인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5조에서 전라북도 고령 정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령 친화 산업의 소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연적으로 피해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산업 발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피해 사례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해 지역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성장률 하락, 부양 비용의 증가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고령 어린이에 범국가적으로 주목해온 고령 친화 사업을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집중해야 하고 신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고령 친화산업 조례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강동화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기반해서 어쨌든 도지사가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요.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이건 매우 필요한 거죠. 우리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어떤 이 고령 친화 산업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기관 설치, 이것도 지금 오셨는데 비슷한 거죠. 예.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어쨌든 이 고령 친화 산업을 전라북도가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인력도 양성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뭐 이렇게 업무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고
그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단장님께서 해주실 텐데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여기 보면은 그 고령 친화 산업 그 육성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행 계획을 1년마다 또 그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뭐죠? 노인복지 증진법인가요? 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대신할 수 이걸로 또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요걸 좀 아시나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고령층 산업진흥법이 있는데요. 그 법 안에는 그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노인복지법에 따른 이제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제 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저출산 고령사회 그 위원회가 만드는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그 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령층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은 그 기본계획 안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법률이 좀 약간 좀 그 고령층 산업진흥법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이제 근거가 좀 약한 거고요.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안에 이제 이 고령층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은 내용이 담기지 못하는 좀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현재는 좀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그 전라북도는 조례에다가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를 넣으셨고 5년 단위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연 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전라북도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률 개정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법상에 이런 기본계획을 좀 담고 싶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별도로 그 이런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는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그런 법률 개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예. 토론해 주시죠. 예. 예, 하여튼 먼저 그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좀 이제 상당히 좀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 분야인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분야에서 또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전라도 쪽에서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광주에 있는 고령친화 산업 뭐 종합체험관 이쪽하고 연락도 해봤는데 그쪽도 이렇게 뭔가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전라도 쪽이랑은 거의 일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고 또 이제 이런 조례까지 만드시고 고령층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서 상당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고령층 산업에 대한 좀 지자체들의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왔고요.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좀 두서 없을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그 의미 있는 것들만 좀 추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쪽에 고령층 산업 쪽으로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층 산업 쪽으로 이제 일을 맡게 된 게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9년도 말에 이쪽 고령층 산업 지원 센터를 맡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뭐 진흥원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다양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책 개발하는 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예산 따는 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고령층 산업 쪽을 저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이제 그 진흥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제약, 의료기기, 뭐 의료 서비스, 뭐 화장품, 뭐 R&D 이런 다양하지 이제 업무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진흥원 차원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가 고령 분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잘 안 들어가고 뭔가 이제 산업이 커지는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지금 저희가 이 고령층 산업 육성이라는 업무를 시작한 지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이 넘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고령층 산업이라는 용어를 들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그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어르신들과 관련된 일은 다 거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도 이 고령층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과가 노인정책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장기요양보험제도과 이런 과들이었거든요. 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산업 육성을 하는 업무를 하니까 산업 육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도 안 들어오고. 근데 지금도 그런 구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기재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고령층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가끔 만드시거든요. 작년에도 만들었고 재작년에도 만들었습니다. 관심을 보여주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뭔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도 예산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 이유가 노인 쪽에는 이제 디폴트로 많이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 워낙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육성이 중요한 거냐, 어르신들은 복지의 대상이지 산업 육성의 대상이냐, 좀 아직까지도 이런 인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가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도 증진하는 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제약이나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도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의료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뭐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쪽 산업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논리로 고령 친화 산업이 발전을 하면 어르신들의 복지도 증진을 하고 우리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이쪽에 넘어와서 이제 21년도에 권역별 고령 친화 산업 혁신센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세 개, 대구, 성남, 부산 이렇게 세 개 지역의 그 센터들을 저희가 그 선정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만든 이유도 그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라는 게, 그러니까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라는 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처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식품 쪽에 농식품부에서 그 고령친화 산업 지원센터를 그 식품산업 클러스터 산하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확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어오고 사업도 확장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복지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지자체들하고 좀 같이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해야 이 산업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커질 수 있겠다, 좀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사업을 같이 잘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신 기업들도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협조적이고 그 서로 이제 좀 마음이 잘 맞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2개의 센터를 더 선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뭐 전라도 쪽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지금 5월 16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한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이 내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2개를 선정하지만 내년까지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 사업이 1차적으로 종료가 되고 내년 하반기에 다시 뽑을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 이후에 5년을 같이 저희랑 이제 일을 할 그 혁신센터들을 다시 뽑을 겁니다. 다시 5개를 뽑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지원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준비를 하셔서 뭐 내년에 다시 지원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혁신센터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 안배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몰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권역에 좀 이제 중점이 될 수 있는 권역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제 시간은 없고 말은 좀 하고 싶은 말인데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회의를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때도 이제 제주도에 출신 국회의원님 모시고 그 제주도의 시의 이제 관계자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포럼을 했고요. 이런 고령층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뭐 제주에는 특별하게 이제 뭐를 키워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하고 내려갔는데, 제주도 이제 가장 큰 게 관광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관광지다 보니까 그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하러 오는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주는 관광지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그분들이 와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제주도를 좀 느껴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뭐 롯데라든지 뭐 KB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그 시니어타운, 뭐 실버타운 이렇게 얘기하는 시설들을 많이 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체인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엮어서 움직이면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어떤 롯데에서 어떤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제주도에도 있다면 이거를 잘 연결을 하면은 뭐 가서 한 달 살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은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그 욕구가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연결을 했을 때
그런 시니어 타운을 가지고 좀 사업을 좀 키울 수 있겠다. 제주도의 사업을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그 전라북도도 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도 어떤 제조 인프라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온 건 아니지만 어떤 용품이나 용구를 만드는 그런 제조 기반은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발표해 주셨는데 2개 기업 정도밖에 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라북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과를 이쪽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서비스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서비스하고 근데 식품 쪽은 강점이 있죠. 식품은 이제 익산 쪽에 식품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령 쪽에서 가장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식품 쪽이거든요. 현 단계에서는요. 근데 그런 인프라를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그쪽에서 먼저 고령층이나 식품 쪽에서 좀 많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전라북도는 식품 쪽에 집중을 하셔서 그 산업을 좀 키우시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관광 인프라도 좋으시고 자연환경이 좋은 게 상당히 많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니까 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서비스 쪽도 관광 아까 말씀하신 관광 여가 이쪽 분야의 좀 서비스도 좀 개발하시는 좀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뭐 10개가 넘는 분야를 뭐 지금부터 다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런 성과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1, 2년 있다가 관심 떨어지면 못 하겠다. 뭐 성과 안 나오네. 그만해야 되겠다. 예산 규정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가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 고령층 산업은 그 기업들이 지금 뭔가 선도적으로 산업을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뭐 많은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 내에서 이 고령층 산업이 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전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고 지금 이렇게 육성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럴 때 좀 집중을 하셔서 그 지자체에서 좀 많이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제 센터도 만드시고 그 센터가 이제 이 전라북도의 고령층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예산도 충분히 좀 지원을 하셔서 이 전라북도에서 고령층 산업이 좀 선도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근황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냥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대구, 성남, 부산 세 군데가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예. 지정을 받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저희보다 먼저 고령 친화 산업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부지런한 새가 또 먹이도 먹는다고요. 어쨌든 올해 2개 그리고 내년에 또 하반기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지 요거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또 함께 의회가 나서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전라북도가 그 농업, 바이오 이쪽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고령 친화 산업이 어쨌든 이런 방향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로서는 강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얼만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끌고 갔을 때 성과가 나야 또 다른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전략들은 매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노인 일자리 센터에 우리 장우철 센터장님, 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철입니다. 우리 고령 친화 산업 1차 정책 포럼 그 주제 발표자로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전북 고령 친화 산업 조례가 제정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전북 고령 산업 발전과 육성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우리 의장님의 국정 의장님의 노력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노인 정책과 특히 조례 제정에 많은 힘을 써주신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노인복지관에 근무도 하고 또 이제 관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현금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근무할 때도 그때도 현금이었겠죠. 근데 달라진 게 뭐였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한테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벌어서 오히려 현금을 더 갖는 거를 지금 우리 액티브 시니어들이나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더 원하지 않을까. 또 제가 이제 또 일자리 센터 또 한 10년 동안 또 근무하다 보니까 이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이제 수혜자 내가 그냥 받는 게 좋았는데 지금의 우리 이제 어르신이라고도 뭐하고 노인이라고도 뭐하는데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내가 참여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하고 내가 떳떳하게 오히려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주든가 우리 사회에 대해 기여하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도 많이 생겨서 좋지만 우리 앞으로 이런 일자리나 생산적인 주체자로서 내가 참여하고 또 우리 이 산업 방향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가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청년 인구가 많이 떠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도 일자리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느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 50대, 60대들은 조금씩 그 엄청나게 늘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단순히 우리가 소비자로서만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새로운 생산의 주체로 또 우리의 능동적인 새로운 영역의 산업의 그 역군으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이분들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에 바탕으로 우리 이런 산업을 통해서 청년 인구도 늘어나고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또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령 친화 산업의 육성에 대한 우리 방향이 전라북도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남이 1등이고 뭐 경북이 2등이고 전라북도 3등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에는 광주라는 대도시가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대구라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주 빼면은요. 우리 전라북도는 뭐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그 대책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복지관을 양성하고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이런 수혜적 복지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리도 이제 빨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생산적 복지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시대를 대비하는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렇게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반전의 기회를 한번 삼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을 우리 9대 산업으로 크게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의학, 뭐 화장품, 요가형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발표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 쪽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식품 산업 쪽하고 그리고 여기 이 기준으로 볼 때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서도 13% 정도가 계속 이런 고령 친화 산업 쪽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가나 식품이나 요양순으로 이 앞으로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게 좋다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그 방향에 딱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이나 교육 등의 사회활동 분야와 또 우리 이문주 박사님도 말씀하신 헬스케어나 스포츠의 어떤 여가 쪽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또 전라북도가 이번에 지금 우리 도지사님 정책도 농생명 식품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가와 식품 분야가 딱 어떻게 보면은 뭐 약속이나 된 것처럼 일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9개 중에 우리 2개라도 한번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강동원 의원님이 제시하신 전라북도 고령 친화 입석을 총괄하는 우리 컨트롤 타워로 전라북도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가 반드시 또 유치가 되고 또 우리가 센터가 또 설립이 돼서 또 중점 분야로서도 이런 쪽으로 일단 우리 센터에서도 좀 앞으로 향후 설립된다면 좀 방향을 맞추고 타 지역에 있는 그 뭐 성남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의 어떤 사업의 차별성이라든가 전북만의 지역 특성으로서도 아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좀 이런 쪽에 예산이나 인프라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좀 드리고 또 창업자들이나 이런 관련 기업들에게 대출이나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도 좀 파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광역적으로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14개 시군에는 아직 이런 산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광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오히려 이게 조금 기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4개 시군 우리 지자체에서 빠른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자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광역 전라북도 전체가 이런 고령 친화 사업에 빨리 그 눈을 떠서 이 사업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술개발과 우리 또 지역의 대학들이 좀 연계해가지고 그 R&D 쪽에 좀 빨리 많은 젊은이들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이쪽에서 오히려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령자층까지 이 시너지 효과가 좀 빨리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제가 뭐 일자리 센터장이니까 고령 친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가 좀 활성화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산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노인 일자리 하면 맨날 단순 뭐 계약직, 단순 노무직, 한 손에는 집게,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 어떻게 보면은 그 비난과 뭐 어떤 뭐 노인 학대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산업 분야. 또 그만한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또 이거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우리 고령 산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분야, 헬스케어 분야, 문화예술 분야는 어느 정도 저희도 노인자리에서도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고령 친화 사업 육성을 통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아마 농식품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또 우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생산활동도 우리 어르신들 거의 뭐 이건 뭐 최고로 잘하는 분야고 또 먹거리 분야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보다도 뭐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고 또 그래서 이거 노클푸드와 연계 사업이라든가 또 식품 가공 산업과 연계된 6차 산업으로까지도 우리 어르신들 충분히 또 창업 분야까지도 가능한 사업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농가 내수량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50대, 60대, 70대까지도 그 새로운 자기들의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생산적인 주제로 나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 친화 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시키는 역군으로서의 어떤 활성화와 우리 고령층에는 삶의 질도 높이고 노인들이 수혜자가 아닌 경제적 기여와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우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역시 일자리 센터장님이라 명쾌하게 고령 친화 산업과 일자리를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은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우리 발제자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오늘 그 토론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 네, 고령 친화 산업이 연계된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적 융합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스포츠 케어를 위한 또 신체 표현 활동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용 참여자 활동이 건강 증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노인 무용 활동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기회로 작용하면서 무료한 삶의 질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 지도자들이 혼재된 정책 시스템에서 독립된 노인 복지 건강 스포츠 케어 전문 역할을 통합 조직으로서 재구성하기를 또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가 선진국형 복지사회 정책 기반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전공이 무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건강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아무튼 별도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려는 말을 다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까먹게 됐네요. 저는 우리가 그 사건의 지평선인가요? 뭐 수평선인가? 그 블랙홀 들어가는 그 단계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고령 친화에 관련돼서 건강을 잃느냐 유지하느냐가 그 수평선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돌봄의 대상이 되고요.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고령 친화 산업의 주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그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라북도도 그 지평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질 것이냐 앞서갈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가 일치합니다. 농식품 분야, 헬스케어 분야, 여가 또는 뭐 실버타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민이 건강해야 그리고 65세 이상들이 주체가 돼야 생산활동으로서의 일자리로서의 전라북도의 어떤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헬스케어를 제가 구태여 주제 발표를 꼭 부탁드렸던 거는 국민체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제 국민체조의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 해야 되고요. 몸 관리해야 되고요. 오늘 어제 뭐 먹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제 막걸리. 네. 그래서 그 지평선에서 좀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만들고자 이 자리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5월 16일 날 센터 지원에 하고자 했으나 날짜가 너무 촉박한 관계로 내년 하반기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작게라도 고령 친화 지원센터가 작게라도 좀 준비가 되는 것이 그 수평선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할 얘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계속적으로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전라북도에서 요거 설치하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전라북도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곳은 각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시군이 아까 이제 말씀을 아까 해주셨죠, 우리 장우철 센터장님께서. 시군이 같이 나서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관심을 갖는 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 붙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복지과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이제 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또 노인복지 증진법에서 나와 있는 종합계획에 대신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또 대신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와 이 산업 쪽과 굉장히 좀 긴밀한 그런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령 친화 산업이 한 발짝 진일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론회는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 또 다음을 한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소비 분석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고령 친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박광철 교수님 그리고 이문주 박사님, 강동화 의원님, 김택식 단장님 그리고 장우철 센터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